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 쓰기의 정석을 집필한 이상민 작가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생각하는 힘을 집필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이 서른에 책 3,000권을 읽어봤던 일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약 한 20여 권의 책을 집필했고 그래요. 책 쓰기에 대한 강의를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먼저 그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해갈게요. 나는 왜 책을 썼는가? 나는 왜 책을 썼는가? 나는 왜 책을 썼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책을 왜 집필했는가? 왜 책을 집필했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참, 네, 전업 작가로 한 10년 정도, 그리고 한 11년 정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이었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책을 쓰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이유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은 성공을 하려면은 자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발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재미라고 하는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미를 갖추어야 된다.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 성공하기가 힘들죠. 네.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있어야 책을 씁니다. 네. 제가 사실은 왜 내가 책을 쓰는가?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책을 쓰게 된 이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좀 책을 쓴 이유들을 돌아본다면 굉장히 좀 운명적인 것 같아요. 운명적인 것 같다. 굉장히 좀 운명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책을 쓰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젊을 때 책을 쓰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뭐 특별히 글을 잘 쓴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었죠. 물론 뭐 교내에서 이렇게 뭐 백일장 대회라든지 뭐 독후감 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상을 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뭐 학교 내에서 받는 거야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죠. 사실은 뭐 글을 쓴다, 작가를 한다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명이 사실 이끌었던 것 같아요. 네, 운명이 사실 저를 이끌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직업의 선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직업의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 많이 했었죠. 뭐 고시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뭐 그죠?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한 생각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사실 다 마음대로 안 됐어요. 다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마음대로 안 됐고, 그리고 취업을 해도 별로 저하고 좀 적성이 안 맞는, 그리고 정신적인 자유를 좀 추구하는 성향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정신적인 자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유로운 삶을 좀 예전부터 좀 갈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혼자서 좀 일을 하고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살고, 그리고 좀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항상 좀 인생을 좀 단기적인 시야가 아니라 좀 장기적인 시야에서 뭔가를 좀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원했습니다.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에 다닐 때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는데, 판사가 되거나, 그리고 뭐 외교관이 되거나,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되거나 그리고 교수가 되거나 작가가 되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판사 혼자서 거의 일을 하죠. 외교관 세계를 다니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일을 합니다. 정신과 의사 굉장히 좀 이렇게 힘은 들지만 상담을 하는데 힘은 들지만 정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교수 혼자서 무언가를 연구해서 이렇게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작가 마찬가지죠. 필드에서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작가입니다. 사실은 또 5가지 직업을 대학 다닐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 중에 하나를 하자. 사실 대학을 다닐 때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 사실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하는 소위 예를 들어서 검사 같은 경우도 사업시험을 합격하고 검사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검사 같은 경우도 조직 생활에 강해야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생활을 별로 원하진 않았습니다. 좀 자유로운 일을 원했죠. 그래서 작가를 선택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작가로 된 거죠. 네, 25살 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고 했는데 결국에 따지고 보면 참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겁이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겁이 없었다. 네, 겁이 없었다. 겁이 없었기 때문에 뭐를 했다? 전업 작가를 했던 것 같아요. 전업 작가를 했다. 만약에 좀 겁이 좀 많았다라면 하기 힘들었겠죠. 그리고 전업 작가의 삶이 사실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은 도전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사는 곳이 서울 잠실인데 잠실에 속천호수를 걷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한 2시, 3시 정도에 또 걷다가 생각을 좀 했죠. 내가 만약에 이 전업작가의 길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전업작가를 했을까? 굉장히 사실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겁이 없었습니다. 겁이 없었고 작가를 하면 굉장히 편할 줄 알았고 사실 편하게 살 줄 알았고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고민이 없을 줄 알았고 그랬었죠. 하지만 뭐 그런 건 없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고 빛과 그림자가 함께 공존하는 삶이 이 삶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랬다. 겁이 없었기 때문에 작가를 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운명입니다. 인간이 살고 죽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다 저는 사실 운명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운명의 기반 속에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운인 거죠. 운인 겁니다. 운명인 겁니다. 운명인 것이고 뭐 글쓰기라든지 책 쓰기 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여기 와서 11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하다는 것이 또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운명입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 믿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걸어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현재 또 계속 이렇게 책을 쓰고 있고 얼마 전에 또 개정판을 또 이렇게 내기 위해서 또 계약을 또 했습니다. 불과 뭐 한 달도 안 됐죠. 1, 2주 전에 또 이렇게 2, 3주 전에 이렇게 또 계약을 했습니다. 문희당이라고 하는 출판사와 그리고 원앤원 북스라는 출판사하고 또 2개의 원고를 또 계약하기도 했죠. 그리고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제 삶입니다. 그죠? 이 모든 이야기 제 삶에서 나온 건데 독서입니다. 독서. 사실은 제 책 쓰기의 기반은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 네. 제 삶의 기반이죠. 책을 읽는 것이다. 네. 책을 만약에 읽지 않았더라면 아마 책 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은 책 쓰기는 성공한 사람들이 쓰는 게 맞습니다. 네, 성공한 사람들이 쓰는 게 맞아요. 네. 저 같은 사실 평범한 사람은 책을 쓰는 게 안 맞죠. 사실은 안 맞는 겁니다. 하지만 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공입니다. 내공이고 이 내공을 독서를 통해서 쌓을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다? 입증할 수가 있다. 내공을 입증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뭐다? 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4,000권의 독서와 그리고 4,000편의 다큐멘터리를 섭렵을 했죠. 한 30 전에 사실 3,000권의 책과 3,000편의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서 내공을 쌓고 그를 바탕으로 책을 쓰면서 제 내공을 입증해온 방식으로 책을 썼죠. 끊임없는 공부입니다, 사실. 지금도 사실은 책을 봅니다. 책을 봅니다. 지금도 책을 봐요. 네, 지금도 책을 봅니다. 책을 봅니다. 네. 사실은 책을 많이 본 것도 따지고 보면 굉장한 사실 운명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사실은 책을 뭐 그렇게 많이 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민이 저를 책을 보게끔 만들었죠. 인생의 고민이 책을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 저를 보다시피 저는 아주 뭐 이렇게 외모적으로도 출중한 인물이 아니죠. 그리고 뭐 대학을 아주 명문대를 나왔거나 그리고 소위 뭐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다르지 않거나 혹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못한 조건에서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예. 저는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를 졸업했고 지방사립대학교죠. 예. 그죠? 그리고 집안이 매우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투병생활을 오래 하는 바람에 집안이 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4년 전에 대학교 등록금, 4년 전에 장학금과 이렇게 또 생활비 후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잘 되었죠.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 책을 본 겁니다. 네. 책을 본 거고 그렇다. 고민이 없었다. 그러면은 지금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없었다. 그리고 삶의 조건이 너무 좋았다. 그랬으면은 지금쯤이면은 바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보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제가 잘 알아요. 바보가 됐을 것이다.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잘 아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돈이 많고 그리고 외모가 출중하고 그리고 학벌이 출중한 여. 저는 별로 노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상속을 한 100억을 물려받고 외모가 장동건 땀을 치고 학벌이 하버드대를 나왔다. 별로 노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놀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뭘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독서를 하면서 뭐를 찾았다?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이 길은 뭐냐? 길은 소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네.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실은 고민으로 사실은 독서를 시작한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한 고민으로. 치열한 어떤 고민이었죠. 나는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사실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굉장히 많았던 것이고 이걸로 진짜 죽기 살기를 독서를 한 겁니다. 독서를 위한 독서가 아니에요. 살기 위한 독서였습니다. 살기 위한 독서. 무슨 독서? 살기 위한 독서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모든 행위는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뭐 그렇다, 안 좋다. 그러면은 사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하지 좀 쉬어야 됩니다. 최근에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김태리 씨가 나온 영화죠. 저도 봤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힘을 주죠, 영화가. 힘을 주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독서다? 살기 위해서 하는 독서. 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사실은 살기 위해서죠. 네. 치열한 고민을 하면서 살기 위한 독서를 했습니다. 살기 위한 독서.
그리고 이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왔죠. 걸어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없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제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책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살기 위한 독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은 그렇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 늦게까지 책을 보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변화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많은 변화에 대해서. 지난 10년 동안 글을 쓰면서 많은 변화와 도전을 했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도 글을 써보고 저런 방식으로도 글을 써보고 그리고 다른 형태의 실험들을 계속 해왔죠. 에세이도 써보고 자기 개발서도 써보고 입문서도 써보고 그죠?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소설을 쓸 생각까지 했었죠. 지금은 많은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강의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만 안 되죠. 계속 또 변화를 해야 돼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존의 것이 굉장히 편하고 안정적이고 안락하고 익숙하죠.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과 그리고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힘들죠.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하려고 하고 그렇죠. 어쨌든 그래요. 굉장히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 왜 작가가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작가가 되었는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작가라는 직업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운명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운명적이었고 굉장히 치열한 시간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시간을 많이 보내왔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한 번씩 또 이야기를 또 할 텐데 굉장히 치열한 시간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책을 쓰실 때 나름의 또 이유가 있어야 되고 나름의 또 관점과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작가라는 직업을 여러 직업 선상 중에서 선택을 했고 이 선택을 한 게 25살 이때 선택을 했고 책을 쓰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 35입니다. 11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책을 썼고 왔었죠. 결국 제가 책을 쓰게 된 것은 굉장히 운명적이었다. 그리고 글쓰기를 잘한 것이 아니었는데 공부를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책 쓰기의 내공과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실력과 내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책을 잘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책을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길이든 간에 장밋빛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거죠. 좋아하는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 좋아하지 않은 일을 100가지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일 하나를 하기 위해서 좋아하지 않은 일을 100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겠다. 그러면 당장 때려쳐야 됩니다. 못하니까.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바보입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회상살이가 굉장히 힘들고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때는 뭡니까? 서울대, 연고대는 당연히 들어갈 줄 알죠. 고1 때는. 고3 때는 당연히 못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졸업할 때 취업을 하면 적어도 판검사는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막상
대기업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자기가 대기업 임원이 될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대기업 임원이 되는 사람들은 0.8%, 0.9%에 불과합니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박사를 받으면 교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교수가 잘 안 되죠. 당연히. 교수 임용 거의 안 되죠. 다 그렇죠. 교수가 되면 자기는 노벨상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없죠. 없죠. 사업을 한다. 생존율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85%는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은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가 냉엄한 또 현실을 인지하고 책을 써야 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강의에서 또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